충남 아침마당 전북입니다. 오늘 날짜 아시죠? 11월 11일. 일이 4개나 있습니다. 1111. 무슨 날일까요? 어떤 게 생각나세요? 그 길다란 게 있어요. 네. 그럼 거기다 그 초콜릿이 칠해져 있어요. 초콜릿. 그럼 아무것까지 샥샥샥 해가지고 네. 탁 주고받는 빼빼땡 데이가 생각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우리 쌀로 만든 그런 이렇게 하얀 거 있잖아요. 네. 그 가래떡? 가래떡 데이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홍 선배님께서 아침에 가래떡을 구워 드시고 오셨는지 딴소리를 안 하시네요. 아니에요. 네, 오늘은 칭찬 받으시겠어요? 제대로 진행하고 계신다고. 아, 고맙습니다. 다른 날과는 다르게. 오늘은? 맞습니다. 오늘만? 오늘이 바로 네. 빼빼땡 데이가 아니고 네. 네, 가래떡 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날이죠. 네. 정말 좋아하는데 그 저희 막 뽑아가지고 막 뜨끈뜨끈한 거. 김이 모락모락 네, 나는 거. 이게 또 건강하고 또 든든하고 하거든요. 야, 박범 씨가 저하고 10살이 넘게 차이 남에도 불구하고 막 뽑아갖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거를 안다는 거는 방앗간집 아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방앗간집 아들이요. 그러니까 아니 가래떡 데이와 관련된 법정 기념일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아시는 거죠? 압니다. 네. 오늘은 바로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입니다. 우리 농민과 농업을 위해서 이날 하루 한번 우리 그 주의를 환기시켜 보자. 농업과 농민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갖는지. 그런데 대표적인 우리 농산물 쌀로 만든 가공품, 길쭉한 가래떡. 그래서 거기에 의미를 붙여서 우리 농산품도 좀 잘 소비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가래떡 데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본에는 없거든요. 이거 어디서 자꾸 나오는지 참 대단하십니다. 네. 자, 우리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이 그렇습니다. 농업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마당 전북에서는 농업인의 날 특집으로 그 주인공들을 모셔봤습니다. 농도 전라북도 아니겠어요. 농업인들이 정말 많은데 나 농사 좀 짓습니다. 농사 지으면서 이름 좀 날립니다. 이런 분들 농부스타 4분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저도 라디오를 하면서 그 이제 콩스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 앞에서는 감히 그 명함을 못 내밀겠습니다. 농부스타 4분. 먼저 우리 포도라고 적혀 있는 도 대표님부터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농민이 살아야 우리가 산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창에서 유기농으로 포도 농사 40년째인 도덕현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으시는 도덕현 대표님 나오셨고요. 그 옆에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우의 고장 정읍에서 명품 한우를 생산하고 있는 김상준이고요. 48년째 소비자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통 40년이 넘은 분들이에요. 경력이. 그러니까요. 네. 예. 그 옆에 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평선의 고장 김제에서 쌀 농사를 짓고 있는 신바람난 농부 유지혜입니다. 오늘 제가 제일 어린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명찰에 커피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완주하면 이제 커피하면 완주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커피의 사랑꾼이 되고 싶습니다. 네. 자, 커피 농부 강순우입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각자 분야는 다르지만 또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고 서로 소문 듣고 누군지 알고 계셨나요? 강순우 대표님? 예, 우리 조덕현 대표님은 방송에서 아주 유명하시니까 이렇게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상준 대표님께서는 4.27로 한 30년 전에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네. 우리 지혜 씨 같은 경우에는 얼굴도 미인이시지만 참 우리 농업의 쌀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저는 근데 이분들 중에서 가장 궁금한 분이 제 고향 고창. 고창에서 포도 농사를 지으시는 도덕현 대표님. 제가 소문을 하나 들었는데요. 농업인의 날을 앞두고 굉장히 큰 경사를 겪으셨다고 하던데 그게 무슨 소식인가요? 경사? 아, 예. 경사, 큰 경사.
대산 농촌상이라는 상이 있어요. 그게 그 대산 신용호 선생님이 1991년도에 제정한 상인데요. 그 상이 그 전국에서 농민 2명 그리고 농업 관련된 공무원 1명에서 이렇게 3명씩 상을 줘요. 그래가지고 올해까지 132분 정도가 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상을 제가 올해 시상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아마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이고 그러죠. 진짜 가문의 영광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 방송국에 정말 죄송한데 상금이 얼마였는지 궁금해요.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상금 중에서는 제일로 금액이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얼마요? 한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우와. 네. 세금 떼지겠죠? 세금은 당연히 떼더라고요. 5천만 원? 네. 어떻게 쓰셨어요? 근데 이제 제 인생을 이렇게 완성시키는데 제일 공로가 큰 우리 안 식구가 51% 쌍나 먹어요. 예. 나머지는 제가 지금 이렇게 우리 후배 양성하는데 예. 유기농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뭐 도와준다기보다는 그 유기농을 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안 하게끔 하는데 조금 사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유기농을 활성화시키는데 좀 쓰고 싶어요. 그렇군요. 49%는 그렇게 활용하시는 예, 거고. 예. 네. 자, 오늘 우리 지역 농부스타 4분 모셨으니까 농사 비법과 그 이야기 본격적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분 중에 또 이제 그 유일하게 축산업을 하시는 우리 김상준 우리 대표님 한우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한우 자랑 좀 해주시죠. 글쎄 한우 하면 우리 역사 속에 뭐 5,000년을 같이 이어온 한우인데요. 저는 나름대로 지금 3대째 저희 아들이 또 이어서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고요. 또 기능성 한우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대형 백화점, 호텔, 글쎄 우리나라의 최고의 호텔에 지금 납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호텔, 백화점 이런 쪽에 납품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어렵죠. 네.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러니까요. 오, 지금 풍경 사진도 그렇고 딱 들고 있는 저 표정도 아주 좋으십니다. 배고프다. 죄송합니다. 이게 한우를 그냥 뭐 많이 키운다고 해서 명장, 명인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아닌데 실제 지금 김상준의 그 명인께서는 나라에서 인정을 해준 한우 명인이라고 나라가 있죠. 예, 이제 저희 한우 쪽에 올해 선정된 사람까지 5이 있어요. 와. 제가 12년도에 선정이 됐는데 그 농촌진흥청 하면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지금 인정을 받는데 1년에 그 5분야의 그 기술 명인이라는 제도를 지금 13년째 하면서 1년에 5명을 뽑아요. 네. 근데 이제 각 분야의 축산, 뭐 쌀, 특작, 과수 뭐 이렇게 해서 그 분야에 그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뽑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12년도에 저기 할 때 4사람을 뽑았고 그 11년도에는 3사람밖에 뽑지 않고 그런 제도 속에서 열심히 이제 꼭지점에 오른 이제 기술을 가지고 또 후배 양성이나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사람들을 이렇게 뽑습니다. 네. 그렇구나. 이렇게 명인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으시고 예. 또 아까 유명 호텔, 백화점 이런 데에도 계속 납품을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예, 예. 어떤 노하우가 숨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제가 조금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 성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직접 소개해 주시죠. 글쎄요, 이제 그 우리 동물성 지방을 피하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소리 때문에 오메가3를 소에게 접목을 시켜서 건강을 찾아주는 이런 고기로 바뀌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또 연구해서 지금 특허까지 출원을 해서 웹에이징 방법이라는 그 방법으로 특허를 얻어서 지금 현재 사육하고 있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와.
맛있겠다. 네. 아니 근데 정말 그 오메가3 성분이 들어간 건강한 한우를 위해서 어떤 분야에 집중 투자도 하시고 신경을 쓰셨어요? 지금 들녘에 보면 공룡알이라고 하는 풀이 하얗게 쌓여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제가 그 한 40년 전서부터 연구해서 지금은 이제 전국이 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유산균을 첨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콩을 가지고 청국장을 만들듯이 유산균을 집어넣어서 발효를 시켜서 일반 풀보다 영양가가 4배에서 5배가 높게끔 만들어서 급여를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 뭐 소 뭐 꼴 벤다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바로 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주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청초로 주게 되면 그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맵사이레지로 그 말아서 그거를 기간을 여름철은 2달, 겨울철은 3달 있어야 이제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콩을 삶아서 청국장을 만들듯이 그 기간이 꼭 지켜지고 필요한 기간이 거쳐야 소가 더 좋은 먹거리로 네.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사료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군요. 그러니까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가 저보다 좋은 걸 먹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지금 아침부터 이렇게 한우 이야기하고 아까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한우를 굽고 있고 이런 거는 조금 반칙입니다. 솔직히 이건 반칙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먹어봅시다. 한우 들어오세요. 아니 뭐 소원 풀려는 건 아니에요. 박범 씨, 저긴 뭘 들어요? 지난번에 그 홍차 할 때도 홍차를 맛보는 게 아니라 홍차는 한번 먹어보고 스콘만 너무 맛있네요, 스콘이. 그러니까 홍차 하시는 분이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오늘 한우의 날 특집이 아니라 농업인의 날 특집이기 때문에 그건 안 들어옵니다. 그렇군요. 안 들어옵니다. 아니 오늘 또 11월 11일이니까 젓가락으로 또 한우를 이렇게 깔아봐요. 그래서 얘기한 거고요.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 리트머스지로서 오메가3인지 오메가6인지 뭐 청국장처럼 이렇게 발효가 잘 된 사료를 먹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지.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자랑하고 싶으신 게 지금 김상준 대표님 그 키우시는 소가 정말 잘 놀고 잘 쉬고 뭐 즐겁다, 뭐 스트레스가 없다 이런 소로 유명하대요. 이게 소들한테 확실히 질문을 해서 대답을 들은 내용인가요? 글쎄요. 이제 제가 20년 전에 축사를 지면서 그 막연하게 동물복지, 뭐 그때 당시에는 동물복지는 아니었지만 소가 좀 편하게 먹고 쉬고 싸고 즐길 수 있는 뭐 요즘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서 축사 내에서 즐기고 또 밖에 나가서 피부로 그 비타민 D를 합성을 해야 됩니다. 소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착안을 해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또 그보다 더 좋은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지금 방법을 가지고 내년 정도에는 진행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 숙성시킨 사료를 소들에게 먹인다고 그러셨는데 사료를 숙성시키는 것만 아니고 고기 자체도 또 숙성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일본을 상당히 여러 차례 가서 봤는데 백화점 옆에 정육점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백화점을 많이 가는데 맛으로 승부를 하는데 숙성을 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될 것 같고 해서 제가 직접 그 유통을 하는 과정을 준비를 하면서 숙성을 특허를 받아서 하는데 한 개체를 가지고 30일이 되어야 제대로 된 만물질 핵산. 우리가 핵산하면 뭐 화학적인 것도 있지만 천연적인 걸로 핵산이 발효가 되면 우리 건강에 굉장히 유익한 물질들. 그래서 그 고기를 납품을 해보면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진짜 숙성 한우 이름만 예. 들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예. 소비자들 평점 보면 왜 별 5개 이렇게 붙고 그런 반응들도 보시겠죠. 그런 것들 많이 그 조사도 해봤고 네. 평가도 받아보고 했는데 주로 이제 젊은 애들 기성세대보다 젊은 학생들 10대, 20대들이 굉장히 반응이 확실하게 그 갈려지는 이런 그래요? 것들을 보죠. 네. 그래서 브랜드에도 행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시더라고요. 아. 자부심이 뿜뿜인 이런 일들 쭉 해오고 계시는데 되게 이제 세계적인 소고기 브랜드 하면 일본의 와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정말 이 김상균 대표님이 앞장서고 또 우리 지역에 그 이렇게 농가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은 그 와규를 따라잡았다. 뭐 이런 정도로 평가받고 있더라고요. 예, 지금 저희 한우가 지금 홍콩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뭐 미국의 US 투데이에 우리 한우 소개가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와규보다 싼 가격에 수출을 했는데 작년을 계기로 해서 우리 한우가 와규보다 홍콩 시장에서 비싸게 팔리고 또 성분 자체도 더 앞서는 걸로. 그래서 US 투데이 기자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황금빛 갈색 코트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갈색 코트. 예. 그럼 그 멋진 분이시네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거를 또 상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우리 김상준 대표께서 한우를 키우시면서 한우계 그 쇠고집이라고 하면은 네. 이분은 그 포도계의 그 포고집. 네. 그리고 정말 도덕스럽게 포도를 키우고 계신 분이십니다. 네. 우리 도덕현 대표님. 근데 그 키우시는 포도가 일반 포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포도라고 하는데 어떤 포도입니까? 포도나무가? 어마어마한 포도가 아니고요. 포도나무가 좀 다른 포도나무보다 훨씬 크죠. 네. 포도나무 하나가 뭐 한 300평 차지하고. 하나요? 네. 그리고 뭐 열매는 왜 저거예요? 지금 포도나무 한 열매는 그루에서 저렇게요? 예. 열매는 무게로 오면 한 2톤 이상 달리고 네. 송이수로 오면 4,500송이 달리고 그래요. 어머, 세상에. 하나에서 컸다고요? 네, 하나에서. 이것이요? 네, 근데 와, 저 보세요. 이거. 이 스튜디오 꽉 차고도 좀 모자란다고 보는. 어머, 한 그루에서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4,500송이 정도. 기둥이 소나무만 하네요. 아니 저도 화분 작은 화분 같은 걸 키워봐도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이 끝까지 가는 건데 얘기하면서 이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질 것 같은데 일단 나무 한 그루에서 4,500송이 황금알 낳는 거위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요. 야, 이 그냥 가서 이 나무만 보고 있어도 그냥 매일매일 그냥 뿌듯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배부르죠. 가서 보고만 있으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나무가 뿌리에서 저 끝트리까지 영양분을 공급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그게 아니고 저 끝에 있는 나무 이파리나 그것들이 자기 스스로 그 뿌리 쪽에서 그 요구를 해서 빨아먹는 거죠.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이게 빨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거지. 네. 그 밑에서 전부 다 공급해 준다고 생각하면 제 불가능한 상황이죠. 처음부터 4,500송이가 열릴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좀 계속해서 포도송이가 늘어나는 거예요? 2005년 4월 달에 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요. 나무젓가락 아시죠? 예. 나무젓가락만한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2005년 4월에. 예.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이제 2달 정도 키우면은 어느 정도 커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접을 붙이는 거죠. 네. 접을 붙여서 이제 1년 동안 잘 키우면 그 다음에 50송이 정도 수확할 수 있는 나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갖고 또 이제 더 이듬해 또 더 신경 써서 잘 이렇게 나무가 크게끔 유도를 하면은 200송이까지 가요. 그러면 이제 3년째부터는 이제 400송이, 또 그 다음에 한 700송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저것을 매스컴에 발표할 적에 1,200송이였어요. 네. 1,200송이를 발표를 하니까 그냥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이 포도나무 하나에 1,200송이가 달린다. 뭐 관광객들도 엄청 오시고 무엇보다 이제 포도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왔죠. 네. 진짜 난리 났겠어요. 예, 난리 근데 났어요. 그 정도 키우려면 사실 약도 좀 치지 않을까. 건강히 쳐야죠. 예. 근데 그것도 이게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다 옳은 줄 알고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네.
우리 사람도 보면은 약 안 먹고도 건강에 오래 잘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날마다 약만 먹어도 병 걸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아, 그래요? 나무를 건강하게 만들면은 절대 약 안 쳐도 되고 병이 와도 지가 스스로 이겨냅니다. 화면 다시 보면 볼수록 정말 경이롭습니다. 좀 한 그루에서 저렇게 쭉쭉 뻗어나갈 수가 있죠. 진짜 안 믿겠어요. 사람들이 딱 봐도 이게 뭐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지금 제일로 안 믿는 사람들이 네. 일반인들이 아니고 일반인들은 와서 보고 이제 자기 눈으로 보면 바로 믿는데 이제 저같이 포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제일 안 믿어요. 그럴 수가 없다. 이해를 못 한다고 그러고 안 믿고 그래요. 아니 진짜 저 계속 사진으로 봤지만 너무 저도 안 믿겨지거든요. 예. 그러면은 일단 그 한 그루에서 4,500송이까지 이렇게 열리게 하는 어떤 대표님만의 어떤 비결, 노하우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비결이나 노하우는 아니고 이게 모든 사람도 그러지만 식물도 그래요. 자기가 갖고 있는 유전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어려서부터 이제 그 유전 능력을 키워서 지가 스스로 이렇게 크게 되면 큰 일을 할 수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유전 능력이 사장돼 버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이게 타이에 의해서 이렇게 키워지면은 어느 정도까지밖에 안 크는데 지가 갖고 있는 유전 능력을 최대한 더 발휘할 수 있게끔 키워주면은 아주 큰 나무가 될 수 있고 사람도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니까 지금 배추도 심어놨고 무도 심어놨거든요. 근데 거름도 많이 주고 액비도 주고 이런데 거기는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관리는? 땅? 이제 뭔 묘목을 심고 무엇을 막 주면요. 그것은 그 묘목이 노예가 되는 거나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애완견도 이렇게 과자 얻어먹고 뭐 간식 얻어먹으려고 재롱을 떨죠. 예. 그 묘목도 그래요. 묘목도 조금 지가 몸이 불편하면은 시드름 같은 현상을 보여가지고 재배자들한테 이거 안타까움을 유발시켜서 그렇죠. 이제 그 재배자들이 물도 주고 거기다 영양제까지 타서 주잖아요. 예. 그러면 또 쌩쌩해져 갖고 싱글벙글 웃는 것 같이 재롱 부르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또 지가 좀 힘들지게 되면은 그러지 않은데도 그런 엄살을 쉽게 말해서 재롱을 보게끔 만들려고 이 사람을 기를 들인 식으로 또 이제 그것을 얻어먹으려고 또 제스처를 취해요. 그 소 먹이 발효한 것처럼 땅도 약간 발효하신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땅을 당연히 발효를 해야 돼요. 발효를 해야 큰 나무를 만들려면 땅을 기초를 잘 만들어 놓고 심어야 큰 나무가 되지. 뭐 부잣집 아들 놔놓고 뭐 내가 다 해줄게 넌 가만히 있어 이런 식으로 키우면 그 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어느 정도까지밖에 뭔 역할을 못 해요. 자생력이 떨어지죠. 예,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자립심을 키워주면서 지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 역량을 키워주면 큰 인물이 되겠기. 제가 알기로는 그 흙을 발효형 토양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런 과정이 굉장히 어렵지만 쭉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죠. 이 발효형 토양을 만들면 큰 나무가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 땅은요 거의 뭐 이렇게 오염되지 않은 땅들은 지금 엄청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인데 그 땅이 이게 미생물의 그 유효 미생물이 많냐 유해 미생물이 많냐 이 차이거든요. 근데 유효 미생물이 많게끔 만들어주면은 큰 나무가 되고 병이 안 걸리고 걸려도 황산화 물질이 많아가지고 지가 스스로 치유를 하고 그래요. 치유하는. 그 토양을 만드는데 기본 토양을 만드는 데는 이게 수술 바다가 한 평에 한 푸대 이제 한 40리터 정도 깔고 그다음에 이제 그 좋은 미생물을 흡착을 자르는 대나무 톱밥을 또 한 40리터 정도 깔아요. 그다음에 이제 버섯 배지를 한 100kg 이상을 또 평당 100kg 이상을 깔고 이제 하우스 안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다 물을 흠뻑 주고 이 하우스를 딱 닫고 한 달 정도 놔주면 그것이 매주 뜨뜻히 떠요. 이렇게 갈라지면서 그래가지고 방성균이 생성이 되는데 그것이 완전히 생성이 되면 우리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숲에 들어가면 이렇게 향긋한 내는 그런 냄새 있죠. 그 냄새로 싹 바뀌어요. 그러면 그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까지 좋은 미생물로 싹 바뀐 거예요. 그 안에가. 그러면 이제 그때 밑에 있는 토양하고 섞어가지고 거기다가 뭐 심으면은 뭐 상추 같은 거 심어도 잘 되고 제가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가
그 배나무 있죠, 배나무. 네. 배나무만하게 키워가지고 사다리 타고 고추를 따고. 그 정도예요? 네. 아유, 그리고 말도 안 돼요. 그 자료가 다 있어요. 그리고 복분자도 다른 사람은 이렇게 허리만큼밖에 못 키우는데 네. 저는 4m씩 키워서 리프트 따고 따요. 그래요? 복분자예요? 네. 아니 또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크기도 궁금하고 맛도 궁금하니까 수확량은 10배 이상 들어가요. 10배 이상. 네. 포도하고 한우 저희가 맛 좀 보자고요. 네. 맛을 맛 보는군요. 전문 홍 MC가 좀 준비를 해서 아이, 같이 그럼요. 나가시죠. 네, 네. 네, 진짜. 야, 선택권이 선배님한테 있어요? 네네. 아 그렇다면 네, 제 인생의 동반자이자 콤비이자 짝꿍이자 네, 홍 선배님 준비할까요? 와, 그럼 처음 시작할 때는 뭐 가래떡을 잡수고 싶나 뭐 그동안 뭐 인생의 동반자이자 이러고 있어요. 같이 준비하실래요? 네, 그럼 저기 우리 조기실 단장님 저하고 짝꿍이신데 잠깐 쉬시고 곽범 씨 그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아니에요. 포도 대표님 그리고 한우 대표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들어주시죠. 너무 궁금합니다, 진짜로. 정말. 인생의 새 짝꿍. 무대로 오시죠. 예. 선택받았어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네. 오. 자, 먼저 포도부터 그 4,500송이가 달렸다고 하는 그 포도 이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그 포도인가요? 그 포도즙이죠, 포도가 아니고. 예. 지금은 포도가 없으니까 예. 그 포도에서 이제 이렇게 이쁘고 좋은 송이는 이제 주문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 보내줘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게 전부 다 이쁜 것은 아니고 조금 안 이쁜 송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수확을 해서 그것을 즙을 만들어 가지고 또 이것은 또 저 환자분들이나 이유식은 애기들 그런 애들한테 아주 인기가 좋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그냥 뭐 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것은 이제 저온 착즙을 한 건데 포도를 이렇게 즙을 낼지 끓여서 하면은 영양소가 파괴돼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으깨가지고 압착식으로 짜가지고 이제 저온 살균을 해서 이게 팩에 담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포도 먹는 것이나 맛이 똑같을 거예요. 그 포도를 조금 갖고 오셨으면 좋을 텐데. 근데 포도가 없어서 포도즙을 갖고 왔어요. 지금 없대잖아요. 예. 그럼 곽범 씨 맛 한번 볼까요? 제가 두 잔 다요? 예. 아니 한 잔씩만. 향을 한번 맡아보고. 오, 포도 냄새가 그대로 나는 거예요. 예. 이게 딱 그 비닐하우스 들어가면 이 냄새 날 것 같아요. 먹어봐 빨리. 무슨 맛이에요? 어때요? 한 모금. 이거 되게 건강한 맛이네요. 건강한 맛. 네. 일반 포도 주스랑 달라요? 달라요. 다르고 진해. 그 밀도라고 해야 되나? 꽉 차 있는 느낌 있잖아요. 이게 숙성 포도즙이라 그래요. 숙성이 있어요. 숙성, 농축액. 네. 우와. 혹시 아버님 이거 포도 좀 남았나요? 집에 혹시 남은 거 있으신가요? 뭐가요? 포도. 즙만 있어요. 즙만요? 네. 있으면 즙이라도. 센 거 있으면 사 먹으려고 그랬는데. 생 것은 다 짠 거예요. 예. 저 맛있고. 포도 수확이 정확히 언제죠? 4,500송이? 4,500송이는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그때 한번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 예. 자, 그리고 그 옆으로. 자, 한우입니다. 예. 빛깔 고운. 예. 설명 좀 해주시지요. 꽃인 줄 알았어요, 꽃. 네. 일반 한우 색깔하고는 많이 다르죠. 예.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특허난 방법으로 숙성을 한 요 부위가 이제 그 살치살이라고 하는 제일 비싼 부위고요. 알죠. 또 여자들을 표현하는 치맛살. 아유. 예. 굉장히 그 고급 부위고요. 이 뒤에 숨겨놓은 거는 등심입니다. 등심. 등심도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데 뒤에 숨어 있네요. 앞에 너무 이제 고급 부위가 나와가지고. 아무래도 이 치맛살하고 살치살이 치인 것 같아요. 등심도 보여줘요 그래도. 아니요.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살짝 보여드리기가 조금 그래요. 이거는 아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살치살도 있지만은 이 뽀얀 국물 지금 김이 조금 모락모락 나고 있거든요. 이건 뭔가요? 요거는 이제 부산물이라고 하는 소뼈, 이제 사골, 잡뼈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건강식, 보양식으로 이제 곰국을 고운 건데요. 일반인이 고운 거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 도덕현 대표가 저온 착즙하듯이 옛날 방식으로 요거를 고아서
요즘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재구매율이 저희가 대주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있군요. 예. 자, 그럼 그 인기가 있는 이 곰국을 방앗간집 아들내미 곽범 씨가 시식. 우와, 이거 뭐야? 왜? 고기 있었네. 고기 뭐? 안 보여가지고. 고기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발견. 이제 본인만 먹어야 되겠네. 잘 먹네. 아니, 그 덜어서 먹어야지. 덜 데가 없잖아요. 예? 덜 데가 없어. 아, 손으로 대고 이렇게. 숟가락 담궜어요. 그만 먹고 말씀을 잘 드립니다. 어때요, 맛이? 예. 이게 재구매율이라는 표현이 맞는 게 한 입 먹고 계속 재구매한 거예요, 제가. 그걸 몸소. 네. 와, 진짜 진하네요. 이게 포도도 그렇고 곰탕도 그렇고 뭐 밀도감 자체가 다르고 그렇군요. 예, 가짜 곰탕이 아닌데요? 제가 지금 씻고 있는 게 가짜를 누르고 있어.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네. 근데 이게 지금 씻고 있는 게 오메가3 씻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한우는 한마디로 뭐다? 건강이다. 건강이다. 우리 사천오백성이 표현은 한마디로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알겠습니다. 사랑, 그가 건강. 롱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자, 아버님 차례 들어가시죠. 진짜 멋있다. 야, 건강. 그러니까 사랑. 예. 야. 와, 건강 한우, 사랑 포도 맛을 잘 봤습니다. 근데 정말 한우는 그 국 냄새가 여기까지. 그니까 지금 진짜 나오네요. 이 자리까지. 정말 참기 힘들었습니다. 이제 촌장님 어디로 네. 갈까요? 이번에는 그 넘실넘실 황금빛 들녘. 지금 이제 좀 텅텅 다 비어가긴 하지만 쌀이죠, 쌀. 쌀. 우리 김제에서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는 우리 유지혜 대표를 만날 건데요. 아까 소개할 때 보니까 바람난 농부라고 그래서 신바람난 농부. 이거 무슨 뜻입니까? 제가 2010년도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이제 여자가 농사를 짓는다고 하니까 주위에서 이제 관심들이 좀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농촌진흥청에 국립식량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이제 그쪽 한 박사님께서 소문을 듣고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듣기로 여기에 지금 처녀 농부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 있냐.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교육을 받으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농부 지금 교육 갔다. 알겠다 하고 이제 가시고 한 2달 있다 또 다시 오셔서 저를 또 찾으셨는데 제가 또 마침 그때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셨대요. 아니 농부가 농사는 안 짓고 맨날 바람나서 이렇게 돌아다닌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냥 유지해라고 인식시키기보다는 바람난 농부 하면 오히려 더 친근하고 더 알아봐 주시기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때부터 바람난 농부로 해서 활동을 하고 농사도 짓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농사계에 신바람을 좀 일으켜 보겠다 이런 당찬 각오로 농사를 하고 계시는데 근데 요즘 이때가 한참 바쁠 때 아니에요? 저번 주까지가 엄청 바빴어요. 이제 김제 같은 지역은 이모작 지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6월에 보리나 밀을 수확하고 나면 바로 이제 모내기를 하고 또 이제 9월, 10월이 되면 수확을 하는데 또 그 벼를 수확하고 나면 또 다시 밀이나 보리를 파종하고 이렇게 조금 돌아가고 있는데 저번 주까지 해서 콩까지 다 마무리를 하고 이제 조금 한숨을 좀 쉬고 있는 그런 시기예요. 콩이 거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농사 짓다 보면은 야, 니네 집 몇 평이냐, 몇 마직이냐, 뭐 규모를 항상 따지거든요. 지금은 제곱미터니까. 근데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제가 규모가? 처음에 이제 농사 지을 때만 해도 이제 한 8만 평 정도 농사를 지었었어요. 네? 8만 평. 근데 이제 김제 같은 경우는 그래 농사 좀 짓네 그러면 한 7만 평. 조금 더 짓네 그러면 한 10만 평. 와 많이 짓네 그러면 한 15만 평, 20만 평 이렇게 지으시다 보니까 저희는 그냥 중소 정도 됐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이제 부모님도 건강이 조금씩 안 좋으시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줄여서 5만 평 정도 농사를 짓고 있어요. 5만 평 정도. 근데 제가 볼 때는 유지혜 씨는 아이디어가 많을 것 같아요. 쌀과 밀을 통해서 아이디어 접목해서 뭔가 좀 특별한 걸 또 만들어내셨죠.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수도작은 제가 일하는 거는 한 4개월, 5개월밖에 일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6, 7개월은 소위 말해서 이제 농한기인데 뭐 아무리 매일매일 논다고 해도 그것도 하루 이틀이고 그래서 좀 고민을 했었어요.
아, 이런 농한기에 용돈을 좀 한번 벌어봤으면 좋겠다. 단돈 50만 원이라도. 그때만 해도 농업소득은 꾸준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나오는 시기에 나오고 평소에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한 달에 50만 원씩만 한번 벌어보자라고 해서 시작했던 게 이제 농사를 지은 쌀과 밀을 가지고 그러면 케이크도 한번 만들어보고 근데 또 이게 수요도 좀 안 좋고 그래서 그러면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게 뭘까? 그럼 빵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지금이 됐습니다. 네. 저도 새벽에 서울에서 아침마당 방송 오느라고 내려왔거든요. 이제 오다 보니까 빈속인데 빵 이야기를 하니까 배가 그냥 꼬르륵 하네요. 소리가. 예. 지혜 씨가 만든 빵들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대부분 많이 아시는 빵들을 하고 있어요. 뭐 단팥빵, 소보로빵, 뭐 식빵, 이제 뭐 머핀 등을 하는데 이제 차별점은 뭐냐면 이제 우리 농산물을 활용했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그래서 뭐 우리밀 단팥빵, 뭐 흑미 소보로, 뭐 찰보리 머핀, 쌀 카스테라 이런 식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들어가는 재료는 최대한 농사 짓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소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재료가 우리나라 거 특별하다라는 거. 네. 이게 저런 거 보면 뭐 우리 거 뭐 이제 이렇게 하면은 건강 연관이 되는데 건강한 빵 뭐 이런 거 하면 또 맛이 없다라는 또 이런 또 선입견 이런 게 있는데 저 이따 또 검증을 또 해보면 되거든요. 제가 또 검증을 자기가 본인이 하겠다고. 본인이 다른 사람이 입고 있어요. 그래요?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이렇게 너무 째려보시고 화를 내시고 이러니까 예민해요. 공복이라요. 본인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네. 본인이 만든 이 빵이나 이런 것들을 드셔보셨어요? 객관적으로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빵을 만들면 정말 빵을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진짜 제가 1년에 10개도 채 먹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냄새 때문에 잘 못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먹으면 맛있어요. 제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딱 그 찾은 그 포인트가 좀 건강하고 안전하게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포인트다 보니까 저는 자극적인 거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딱 저한테는 맞는데 그런 분들이 누군가는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반응은 괜찮아서요. 원래 그 빵 좋아하셨던 분들이 그 제과제빵 그 기술 터득해가지고 빵 만드시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원래부터 빵을 좋아하셨나요? 아니면 안 좋아하셨나요? 저도 빵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좋아하는. 그 소세지 빵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다 보니까 먹고 나면 너무 속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조금 만들어서 내가 좀 편하게 한번 먹어보자 하게 돼서 시작이 됐던 거예요. 네. 그렇구나. 아니 근데 사실 원래부터 뭐 빵집을 운영하셨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사실 생각해보면 쌀농사하고 제빵 이거는 이 분야 자체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뭐 어떻게 홍보를 했길래 사람들이 알고 이렇게 주문까지 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후계 농업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계셨고 저는 이제 그거를 이어받다 보니까 항상 그런 인식들이 많았어요. 부모님 잘 만나서 편하게 산다. 분명히 부모님의 그 기반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거를 좀 뛰어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다가 그러면은 좀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나서 이제 우연찮게 제가 이제 제빵을 하고 싶은데 방법은 배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원을 다녔어요. 2달. 그 2달 다니고 근데 이 빵을 집에서 너무 만들고 싶은데 재료가 없어서 부모님한테 가부를 받아서 조그마한 오븐, 반죽기, 뭐 발효기를 사서 빵을 만드는데 3시간 동안 만드는데 빵 20개가 나온 거예요. 소형이다 보니까. 근데 그건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SNS에 올렸는데 아시는 지인분이 이거 나 한번 사 먹어보고 싶다. 나한테 팔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러면 그냥도 드릴지라 그러면 그냥 1,000원씩 받고 팔았어요. 근데 그분이 드시고 나서 댓글을 남겨주신 거예요. 속도 편하고 달지도 않고 너무 맛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저를 알고 있던 SNS 지인분들이 그럼 나도 주문할게 했던 게 3주 만에 600개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봐도 괜찮겠구나.
그러면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한 게 이제 한 올해로 6년, 7년 정도 됐어요. 한 달에 50만 원 이상은 훨씬 뛰어넘는 금액을 버시겠어요. 예. 근데 그냥 그 정도. 그 정도. 구체적인 금액 밝힐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인들이 처음 지인들 구매잖아요, SNS에서. 그분들이야 뭐 우리 이재 대표를 잘 아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 빵 맛을 보고 저는 반응이 굉장히 궁금해요. 네.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지인분들한테 판매를 했을 때는 그 소위 말해서 후기를 모르잖아요. 빵이 맛있었는지 맛이 없었는지. 근데 이제 그렇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런 후기들까지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뭐 제가 뭐 빵집을 해서 그거를 팔고 해야 되면 어떻게든 할 텐데 어쨌든 저는 빵을 만들었던 목적은 농사 지으면서 소득을 내고 조금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싶다라는 걸 하다 보니까 재료를 솔직히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알아주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제가 만드는 빵들은 대부분 이제 첨가제도 안 들어가고 설탕량도 줄이고 그러니까 좀 그런 농산물들, 그러니까 원재료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건강에 안 좋으신 분들 혹은 빵은 좋아하시나 이제 소화력이 떨어져서 그런 분들이 드셔보시고 나서 너무 좋다. 또 재구매하시고 친정도 보내드리고 시댁도 보내드리고 이러면서 입소문을 타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되고 그래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에 50만 원 정도는 벌고 있는 상황이라. 훨씬 더 될 것 같아요. 그 건강한 우리 먹거리를 위해서 지혜 씨가 노력한 게 보람 있는 게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청와대까지도 인정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네. 정말 감사한 일인데 제가 이제 농업인을 하고 청년 농부다 보니까 이제 농업인의 날을 맞아서 행사를 가면 이제 다녔었어요. 뭐 광화문도 가고 세종에도 가고. 근데 어느 날 이게 농림부에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저한테 양육을 좀 보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좀 행사에 참석을 해달라. 근데 이제 저희 아시지만 행사하면 거짓말 이제 다 박수치고 와 이런 부대인데 자꾸 양력을 보내달라고 그러고 막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왜 박수를 치는데 이런 걸 보내지? 알고 보니까 이제 농업의 날 행사가 청와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전국에 있는 청년 농만 200명 정도가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됐는데 딱 하고 나니까 제 옆자리에 이름이 없는 게 동그란 스티커만 붙어 있는 거예요. 혹시? 하고 했는데 진짜 딱 제 왼쪽에 이제 대통령 내외분이 앉으시고 제가 오른쪽에 앉아서 진짜 이 거리에서 이제 대통령님 뵙고 어쨌든 농업인으로서 10년 넘게 한 길을 파다 보니 이런 일도 있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가문의 영광이라 생각하고 더 다시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동기부여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요. 유지의 농부스타의 그 건강빵과 어울릴 것 같은 커피 이야기로 좀 해볼게요. 네, 강순우 대표님은 전라북도 최초의 커피 농장 이런 타이틀을 또 얻으셨다고 하는데 커피하면 왜 브라질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완주의 커피. 네. 예. 그 아열대 나무이기 때문에 다들 그 힘들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수입 커피가 아닌 직접 농사를 져서 국내산 커피를 지금은 카페까지 6차까지 가서 이제 소득을 이렇게 올리고 있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장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뭐 평수는 450평 정도 됩니다. 커피 나무를 직접 기르고 계시고 그래서 커피를 이제 묘목부터 이제 14년 된 나무까지 한 5천여 그루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커피를 거의 매일 마시고 커피 중독이라고 할 정도인데 이게 커피라는 게 사실 따뜻한 곳에서 이제 뭐 아프리카나 남미, 뭐 베트남 이런 데서 이렇게 키우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키울 수 있다라는 게 이게 가능한 건지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커피는 아열대 한 60개 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하우스가 상당히 잘 지어지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우스에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전라북도 최초의 그 커피 농장 이런 타이틀이 붙으셨잖아요. 우리 강순우 대표님. 그러니까 지금은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달리 생각해 보면
그만큼 키우기가 어렵고 재배 환경도 안 맞고 이러니까 안 하신다는 얘기 아닐까요? 우리 완주에서도 커피 농사에 관심 있는 사람이 한 40여 명이 모여가지고 계속 서로 소통을 했는데 11명이 남아가지고 모임도 갖고 회의도 다녀오고 견학도 많이 다니고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11농가가 지금 현재 저 혼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날씨가 물론 예전보다 조금 더워진 건 사실이라서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온도 습도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 재배하기 참 어려울 것 같은데 모임에서 그런 얘기 나누지 않으세요? 많이 나누죠. 네. 대부분이 나무가 생산해서 소득까지 오려면 적어도 한 6, 7년 걸리는데 그 중에 돈이 안 나오니까 상당히 그 하루 저녁만 관리를 잘못해도 그렇죠. 전체를 다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많이 실패를 했고요. 저도 경험을 한 동의 하우스가 보일러가 꺼져가지고 괜히 왜 가장 추운 날 보일러가 꺼집니까? 고장이 나가지고 뭐 하룻밤 사이에 한 2, 3천만 원 그냥 날라가는 진짜요. 그런 경험을 직접 했죠. 네. 이 커피 재배가 농사 짓기가 까다롭고 힘들어서 좀 이제 짓기가 힘들어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익도 많이 안 나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새로 시작하신 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사회체 활동을 오랫동안 했고 체험과 견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보화 마을을 초대 위원장으로 저희 마을을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버섯 농사를 지으면서 체험을 했죠.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커피를 체험장을 만들어서 체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험뿐만이 아니라 커피를 가지고 커피 술도 담고 커피 와인도 만들고 카스카라 차도 만들고 커피 잎차도 만들고 커피 체리 주스도 만들고 모든 것을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제는 우리 카페에 그 메뉴에 딱 올려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버섯 농사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그걸로 그냥 쭉 가도 될 텐데 한 우물만 파도 좋을 텐데 커피 농사 그러면 주변에서 아유 그러지 마요. 그냥 우리 버섯만 합시다. 그럴 수 그러한 있잖아요. 만류는 네. 너무나 많았죠. 진흥청이나 기술원이나 센터에서 이거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했지만 자존심이 네.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커피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좋아하시잖아요. 누구나 하루 몇 잔씩을 드시니까. 그래서 우리 국산 커피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그래도 뭐 포도, 한우, 쌀 이런 농사는 사실 우리나라에 많긴 하잖아요. 근데 커피는 좀 약간 흔하지가 않단 말이죠. 이 커피 나무는 어디에서 구했고 또 키우는 건 어떻게 배우셨는지 궁금해요. 그 커피 나무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전라남도 고흥에서 분양을 해왔어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뒤에는 제가 직접 이제 생산해서 키우기 시작해서 큰 농장을 지금 만들게 됐죠. 따로 안 배우셨어요? 뭐 기능청에 가도 커피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아니, 저도 그 작은 책방 옆에 작은 카페가 있어가지고 커피나무를 키우는데 1년에 한 200개 열려요. 이렇게 주렁주렁 달린 거 보니까 너무 놀랐는데 커피 재배는 성공했지만 이 향과 맛을 원래 그 커피들의 맛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것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그 맛을 내셨는지. 커피를 그 마니아들 또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시식회를 저희가 여러 번 해봤는데 정말 반응이 너무 좋아요. 직접 오늘 시식을 한번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시식을. 그래요? 시식을. 안 그래도 지금 너무 이렇게 영상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 커피 보니까 왠지 어디서 커피 향이 막 은은하게 이렇게 맡아지고. 저하고 금방 이야기하고 있는 차였는데 왜 자꾸.
아니 뭐 지금 딱 모닝커피를 딱 즐기면서 굉장히 좋을 만한 시간이거든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농부의 디저트 그리고 농부의 커피를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분이 시식하고 시음의 기회를 네. 갖게 될지 제가 선택할게요. 네. 맛 전문이죠. 홍햄 씨. 그리고 커피와 어울리는 모닝커피. 지효 씨입니다. 두 분. 자, 우리 대표님들도 나오시고, 자, 들어와 주시죠. 와우. 커피 들어와 주시죠. 맛 잘 보고 오세요. 빵 들어와 주시죠. 네. 빵. 자, 두 분 행복하게 즐기세요. 예. 야. 네, 고급스러운 브런치 느낌. 네. 일단은 이제 그 빵이 나왔거든요. 우리 유 대표님. 우리 빵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빵인지. 네, 이제 우리밀 단팥빵, 네. 쌀 카스테라, 네. 이제 찰보리 머핀, 얘는 이제 또 보리를 활용한 이제 찰보리빵. 그러니까 보리하고 밀하고 쌀. 네. 우리 것이 다 들어간 그 빵이라는 말씀이시죠? 이제 제가 농사지은 거를 더 넣은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뭐부터 어떻게 좀 먹어보면 될까요? 아니 근데 아니 먹기보다도 설명 좀 듣고 먹어야 되겠죠? 그럴까요? 먹으면서 이 들어줘. 빵은 어떤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으신가요? 평소에 빵은 좋아하시는데 먹고 나면 좀 속이 불편해서 힘드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이제 임플란트 수술 혹은 이제 암 이런 분들도 기력을 좀 찾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식사하기는 저희도 아빠 보니까 힘드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좀 달래면서 같이 좀 에너지를 찾을 수 있게 그런 분들도 많이 찾아주셔서 아니면 이제 저처럼 아기들을 가지고 있는 엄마들이 건강식으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효 씨는 어떤 빵이 제일 저는요 가운데 제일 큰 거, 이거 카스테라죠? 네, 쌀로 만든 거. 네,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저는 머핀. 네. 예, 머핀에 추억이 있어서. 단팥빵은 누가 먹어줘야 될 텐데.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니 우리 뒤에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야.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카스테라는 밀로 만들어진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밀가루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쌀로만. 그리고 얘는 쌀하고 보리로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머핀이 파는 것처럼 이렇게 빵이 쌀로 부드럽진 않네요. 지효 씨는 어때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드럽거나 이런 건 아닌데 탄성이 적어서 못 쓴다. 그게 많이 달지 않고요. 근데 이게 이제 쌀로 만들어가지고 속이 불편한 사람들 굉장히 좋겠어요. 소화하기도 너무 쉽고, 그렇죠? 식감이 조금 부드럽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건 설탕량을 줄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가 먹고 있는 것들이 너무 달고 너무 짜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설탕량을 줄이다 보니까 식감이 자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많은 분들이 안 달았으면 좋겠는데 부드러웠으면 좋겠대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조금 양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을 생각하면 맛을 조금 포기하시고 나는 맛이 우선이야 그러면 이제 다른 빵집으로 가시면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강순호 대표님 커피 두 종류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쪽에 있는 것은 드립으로 커피를 내렸고요. 옆에는 이제 커피를 이제 까게 되면 에피 그걸 카스카라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말려가지고 덮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드립 커피라는 이건 건가요? 드립 커피고 이쪽에 있는 것은 카스카라 차를 이렇게 지금 가져왔습니다. 커피 외피로 만든 차인 거죠? 그 커피가 당도가 상당히 높아요. 수확할 때쯤 되면 그 체리라고 이제 부르는데 당도가 한 25브릭스. 25브릭스. 그럼 이거 제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효 씨가 이 드립 커피 마시고 저 한 잔만 한번 주시면. 따라드릴까요? 네네네. 제가 라쿠카로 차는 들어봤어도 이게 오, 색깔이 이 은은한데? 커피는 기술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맛이 위에부터 밑에까지 다 다르게 이 커피 맛을 향이 볼 수가 있어요. 살짝 나는데요? 예, 향이 좋습니다. 지금 커피 향만 맡아도 잠이 확 깨요. 예. 향이 굉장히 이렇게 깊으면서 은은한 고급진 느낌인데요? 커피를 대부분 깔끔해. 이제 쓰다라는 생각을 많이 어르신들은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커피일수록 말 그대로 찹니다. 그렇군요. 빵 한 입 먹고 예. 커피 한 번 먹고. 하여튼 저희에게 이렇게 좀 훌륭한 차 그리고 빵 소개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우리 빵은 한마디로 어떤 빵이다? 건강한 먹거리다. 건강한 먹거리다. 우리 커피는 어떤 커피다?
농민의 자존심이다. 농민의 자존심이다. 감사합니다. 자, 답을 보시겠습니다. 너무 잘 먹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아침마당 전북 오늘은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서 농도 전북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고 있는 농부 스타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향도 좋은데요. 예. 아까 우리 도덕현 대표님 말씀하실 때 40년 농사 짓는 동안 포도를 하시는 동안 유기농으로 농사를 제가 알기로는 30년 정도 그렇게 오랫동안 유기농 방식으로 이렇게 지어 오셨다고 들었는데 90년대 이때쯤만 해도 유기농업 이런 게 흔치 않았잖아요. 어떻게 어떤 내력으로 그렇게 그런 좀 고집스러운 농사 방법을 고수하셨는지. 제가 그 유기농 할 때는 지금보다 그 유기농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우리 선배님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농약이 나온 지가 지금 40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화학 비료나 영양제 이런 거 나온 지는 지금 좀 40년 이후 이제 40년이 좀 못 됐고 이제 그것을 사용을 안 하는 유기농업이었어요. 옛날에는 이게 말하자면 제가 한 5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이 전부 유기농이었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근데 이제 그 비료의 혁명이라고 그러죠. 이제 옛날에 이제 먹거리가 부족하니까 그 비료를 뿌려가지고 수확량을 막 늘리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유기농이 그냥 한순간에 그 다수학으로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유기농 시작할 적에는 유기농을 하는 사람은 뭐 거의 그냥 뭐 왕따 되는 시기였죠. 그랬군요. 왕따, 완전히 왕따 되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 왜 그러냐면 많이 너무 그렇지까지는 안 했어요. 아니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많이 수확할 수 있는데 적게 수확하는 사람이니까. 그것도 비료나 농약을 쓰게 되면 상품성이 좋은데 유기농으로 하면 상품성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왕따가 되고 그랬었어요. 네. 그 유기농에 대한 고집스러움 때문에 아내가 이렇게 속상했다고 그러던데. 우리 안 식구가 지금 현재 내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포도 농사를 짓게 되면 유기농 포도하고 일반 포도하고 이제 가격 차이가 좀 있어요. 유기농 포도가 좀 비싸죠. 근데 그것도 농민이 이렇게 이 자기 그 가구가 있어야 그 비싸게 팔 수 있는 것이지 이 비싸기 때문에 안 팔리면은 한 30% 팔고 70%가 남아요. 남으면은 그 포도를 못 파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유통하시는 분들이 머리가 좋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와요 사러 그것을. 근데 이제 내가 키로에 10,000원씩 아니면 안 팔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것은 한 5,000원 정도 제시해요. 그러면 이제 다른 농민들은 거의 팔아요. 그렇게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우리 안 식구 뭐 막 팔자고 그래도 안 팔고 그것을 다 그 나가서 서른 받느니 너가 엄마한테 가라 이런 의도로 그 포도를 다 따요. 따서 땅에다 그대로 깔아서 으깨는 거죠. 아이고. 그것을 몇 년을 봤어요 우리 안 식구가.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 옆에 있으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요. 네.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 한우 키우시는 우리 김상준 그 아버님 자식에게 혹시 농사를 물려줄 생각 있으신가요? 당연하죠. 그러나 이제 승계하는 방법이 일반인하고는 좀 달리하고 싶은. 그래서 그 자립도를 가지면 그거를 이제 그 여건을 만들어 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좀 다른 차원에서 그 회사를 만들고 싶은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해서 후계자 자리가 있으면 제가 또 소눈이거든요. 소랑 눈으로 대화할 수 있어가지고. 범눈이야. 소눈. 소범눈이야. 네, 소범눈. 네. 근데 최종 목표가 소고기 식당을 하시는 게 또 꿈이시래요. 이제 식당이 제가 10년 이상 했어요. 정읍에서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촌장님도 같이 뵙고 이랬지만 그때 당시의 경영 방법과 요즘은 좀 중서민이 상대할 수 있는 아까 곰탕을 주로 그 식사 대용 내지는 불고기 우리가 옛날부터 불고기 문화가 상당히 깊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부익부 빈익빈의 차이로 뭐 구이 쪽으로만 이렇게 대세가 흘러서 좀 서민이 접할 수 있는 불고기 쪽으로 식당을 한번 해보는 것도 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서로. 네. 커피 농사하는 우리 그 강수원 대표님, 그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자녀분들이 서로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나선다고 하는데 아들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로 들어오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아니다. 좀 더 있다 들어오라고. 큰애가 하고 싶어 하나요? 둘째가 하고 싶어 하나요? 둘 다. 둘 다. 예. 아 근데 저 해외에서도 네. 커피 맛보러 완주로 온다고. 그래요? 진짜요? 그래요? 저희 농장은 미국인도 왔다 갔고 영국, 케냐 사람들도 다녀갔고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커피를 생산한다고 하니까 믿겨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겠죠. 유지혜 씨는 이미 저 가업을 잇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쌀 농사를 하시니까 당연히 유지혜 씨도 처음부터 농부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또 다른 직업을 하시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농부로 전향하셨는데 그 과정이 어떻나요? 제가 어릴 적부터 이제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짓고 계셨고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던 환경인지 익숙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럼 나도 언젠가는 이 일을 좀 같이 해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제 바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흔히 말하는 농업고 출신도 아니고 농대 출신도 아니거든요. 그 이유는 좀 다양한 경험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바로 농사를 지으면 제가 대학을 안 가면 대학 생활 한번 해볼 걸. 직장 생활을 안 해보면 직장 생활을 해볼 걸. 그렇게 자꾸 다른 세계를 동경을 하다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집중을 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대학도 한번 가보고 유학도 한번 갔다 와보고 직장 생활도 해보고 해야 후회 없겠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겪느라 시간이 조금 지체됐었었죠. 네. 근데 직장 다니다가 보면은 이렇게 대부분 관두고 농사 짓는다고 부모님들이 반대하시잖아요. 그러진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희 부모님은 제가 대학 진학할 때 먼저 좀 제안을 하셨었어요. 너 나랑 농사 짓는 거 어때? 엄마 언젠가 짓기는 지을 건데 나한테 좀 시간을 줘.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태어나고 30년 넘게 자라다 보니까 그 시골에 대한 문화를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어요. 요즘은 그래도 인식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때만 해도 농사 짓는다 그러면 제가 직장 생활을 못해서 혹은 공부를 못해서 혹은 뭘 어디 적응을 못해서 이런 것들을 너무나 보고 왔기 때문에 그냥 그분들에게 대학도 졸업하고 유학도 갔다 오고 직장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이 농업이 너무 좋다. 여기가 내 블루오션인 것 같다. 이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 농부의 신 네 분을 모시고 진짜 그 비법까지 다 알아봤는데 이분들에게 드릴 책, 촌장님 어떤 책인가요? 오늘은 이 책입니다. 농부의 어떤 날. 진짜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네 분의 스타 농부들과 만났더니 진짜 하루하루가 그냥 하루하루가 아니었잖아요. 오랜 시간 48년, 40년 이렇게 가까운 긴 생활 동안 흙과 또 우리 축산 이렇게 현장에서 씨름하신 고군분투가 느껴지는데 이 책은 그런 일련의 농부의 이 사계를 차근차근하게 정말 감성적인 그림으로 재미있게 표현해 줬어요. 그 감각적인 삶만이 아니고 조금 어려운 점도 이렇게 좀 마음 아픈 부분도 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농부의 어떤 날들을 잘 읽어가시는 우리 이분들도 다 한 권 한 권의 책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 책을 가져왔고요. 오늘은 특히 홍일점으로 오신 유지혜 농부에게 이 책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타 별은 늘 반짝이잖아요. 여러분이 반짝여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먹을 거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의 역할 더 중요하리라 생각하고 남은 농사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대박 나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아침마당 전북 농업인의 날을 맞아서 포도 키우시는 분, 또 한우 키우시는 분, 또 쌀 농사 지으시는 분, 그리고 커피 농사 지으시는 분까지 모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농업인의 날뿐만 아니라 오늘이 또 바로 걷는 보행자의 날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으셨으면 10일 다리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거든요. 오늘 정말 딱 좋습니다. 주말에 비 와요? 네, 늦가을을 느껴보시기 바라고요. 걷는 운동 좋으니까 우리 건강 잘 챙기자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